23장 앞부분에서 뒤에 조금 남은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패러데이 법칙이 우리가 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발전기입니다. 이 발전기라는 것은 발전기가 있었기에 우리의 이 전기가 일상생활 또는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던 거였죠. 사실은 뭐 발전기, 그 다음에 전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영향을 끼치게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발전기는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대부분의 발전들이 이 터빈을 돌려서 그 돌린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발전 방식, 그걸 이제 발전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교류를 이용하기 교류로 발전이 나오기 때문에 교류 발전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왜냐하면은 이 구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자석이 있고요. N극S극이 있으니까 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겠죠. 자기장 B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속에서 이 코일이 회전을 하니까 이 코일의 자속이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자속이 변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냐면은 d5이 dt에 기전력이 생긴다 했죠.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때 요 생기는 기전력이 바로 이제 전기를 일으키는 거니까 얘가 바로 발전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코일이 계속 돌아요. 도니까 얘가 도는 각도에 따라서 얘가 이제 회전을 하니까 결국에는 도는 각도에 따라서 값이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얘가 한 바퀴를 돌게 되면은 방향이 바뀌니까 이제는 또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 요거를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진동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진동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값을 나타내줍니다. 이 진폭은 요거잖아요. 요 진폭은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라고 해야 될까? 세기를 바꿀 수가 있는데 교류의 이 진동수는 기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동수는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품질을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교류의 주파수, 그러니까 진동수입니다. 우리나라는 60Hz라고 하는 교류를 사용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발전소에 가볼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발전소에 가보면은 발전소 내부에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겠죠. 그 컨트롤 타워에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들을 관리를 할 텐데, 그 중에서 이 품질과 관련된 거를 컨트롤할 때는 이 주파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얘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만큼 안정된 속도로 돌리냐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 때까지 요게 이제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60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면 1초에 60바퀴를 도니까 1분에는 몇 바퀴를 돌겠어요? 1분에는 60바퀴를 돌겠죠? 아니 60바퀴가 아니라 1분에는 60 곱하기 60바퀴를 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얼만큼 빨리 도는지를 나타내주는 값을 우린 뭐가 부르냐면은 RPM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이거는 Revolution per Minute입니다. 그러니까 분당 회전수예요. 그래서 이 발전소에 들어가는 터빈은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 RPM으로 회전을 시켜야지 우리가 안정된 좋은 품질의 전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외국에는 우리나라하고 모두 60Hz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라별로 다른데 보통 50에서 60Hz 사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전기 제품하고 외국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은 사실은 같은 이게 전압도 틀리죠. 전압도 다르긴 하지만 이 이제 교류 같은 걸 쓸 때는 이 주파수대가 틀리기 때문에 생산을 다르게 생산을 해야 돼요. 물론 가서 써도 크게 문제가 없이 동작은 하는데 제품에 따라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기도 해요. 자,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50Hz 전기가 있다. 이거를 60Hz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되냐? 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방법은 뭐냐면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다시 60Hz짜리로 발전을 새로 해줘야 돼요. 그런 어떤 번거로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교류를 만들게 돼서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게 되면 교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는 발전 방식의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는 직류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직류만 배웠기 때문에 직류가 자연스러운 거고 교류가 불안전스러운 느낌이 들죠. 계속 저것이 바뀌니까 이건 바뀌는데 도대체 어떻게 쓰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전기는 직류보다 교류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근본적인 거라고 이 발전 방식에서 비롯됐을 때 그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내용들은 뭐 이거랑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것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이 회전을 할 때 그 회전하는 면에 이 면이 이루는 값 자체가 돌기 때문에 이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형태로 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시간에 따라 미분해주면 오메가 밖으로 튀어나가고 사인 오메가 t 형태가 되죠. 그래서 사인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사인 함수의 모양을 띈다라는 걸 나타내 줄 겁니다. 뭐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류 발전기는 뭐냐? 우리가 앞에서 교류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는 직류를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 집에 있는 교류 연결 쓰는데 다 교류 아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댑터가 있는 그러니까 어댑터라고 얘기를 하죠. 어댑터가 붙어 있는 그런 전기기구 그것들은 다 직류를 사용해 준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 어댑터가 결국 뭐냐면 사실은 DC AC 어댑터거든요. 지금 뭐냐면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 거니까 DC-AC가 아니라 AC AC2 DC 어댑터 이렇게 읽어주는 게 더 맞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류 발전을 하면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직류 발전기도 있는데 사실은 직류 발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회전을 할 때 여기에 이 정류자라는 거를 연결을 해서 반바퀴 돌 때마다 나오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밑에다가 원래 거를 그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되는데 요 지점에 왔을 때 정류자를 이용해서 방향을 바꿔주면은 얘가 아니라
위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그래서 위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직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런 형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른 조치를 좀 취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는 뭐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여기서는 특별하게 언급을 더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맴돌이 전류를 얘기하고 멈추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패러데이 법칙을 이야기할 때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이로 드롭입니다. 그래서 이 자이로 드롭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 이것도 자이로 드롭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자이로 드롭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높은 게 있고 여기에 동그랗게 해서 여기에 의자라고 할까요? 네,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지 못하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이 탔다가 얘가 좀 이상한데요. 이해해 주세요. 얘가 밑으로 자유낙하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낙하를 하는데 그냥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땅에 부딪혀서 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얘가 중간에 요 정도 오게 되면은 이제 제동 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자, 이 제동 장치에 관련된 문제예요. 제동 장치, 즉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알바생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이로드롭이 내려오는 걸 딱 보고 여기 오는 순간 레버를 착 당겨가지고 브레이크를 잡는다. 가능하겠어요?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알바생이 그러다가 졸면 어떻게 해서 큰일이 나타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뭔가 자동으로 제동장치가 되게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자이로드롭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그 센서가 일정 속도 이상이 될 때 또는 어느 위치에 오게 됐을 때 그 센서가 동작을 해서 이 우리 브레이크가 어떻게 동작을 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꽉 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동작을 하잖아요. 자, 화면으로 설명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서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그 자이로드롭 막대기고 요게 이제 자이로드롭입니다. 쭉 떨어지다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서 쫙 잡아가지고 끼익 마찰을 하다 딱 중간에 땅에 도착하기 전에 멈추는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걸 아까 첫 번째 말할 때는 요 중간에 올 때 밖에서 알바생이 보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누른다.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 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중간에 내려오다가 중간에 어떤 뭐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이 위치를 통과했을 때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동작하게 한다. 여러 가지 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선 센서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면 어떡하죠? 그것도 문제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계속 시간이 지나고 마찰이 커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마모가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바퀴를 계속 점검하고 수리하고 교체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들을 하고 그러긴 하겠죠. 근데 이런 역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를 동작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이제
자기장 속에서 뭐 어떤 그 자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코일이 움직이게 되면 그 코일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코일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기장 근처에서 금속기,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금속이나 코일이나 이런 놈들은 움직이면은 움직임을 못하는 방향으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얘를 여기 일부분을 자석으로 만들고요. 요 밑에 부분을 위에 있는 그 이 뭐라 그럴까요? 탄 자이로 드롭 여기 타는 부분을 금속으로 만들면은 중간에 내려오다가 자석 주위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돼요? 못 움직이게 하는 방향 힘이 작용하니까 속도가 확 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 천연자석을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전자석을 사용할 테니까 아마 전기가 거기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마찰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모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기적인 제동 장치를 사용해 주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자이로 드롭입니다. 그래서 이 맴돌이 전류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요게 이제 자기장이 적용되는 공간이에요. 지금 X 방향 써 있는 걸 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위쪽에 N극, 저 뒤쪽에 S극이 있어서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거기에 요렇게 생긴 금속판, 그냥 이게 금속판이에요. 금속판을 진저를 만들어서 흔들흔들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금속판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그러니까 뭐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흔들흔들 하면은 자석에 붙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냥 흔들흔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자기장 속에서 얘가 움직이면요, 갑자기 속도가 확 줄면서 멈춰요. 그건 뭐냐 하면 여기에 얘가 이제 바깥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면서 이 요거를 코일이라고 생각해주면은, 그러니까 회로라고 생각해주면은 자석이 변하니까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향으로 기절게 생겨요. 그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니까 그 자기장 때문에 자석의 변화가 생기니까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만드는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을 감아주면은 이쪽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나올 때는 이제 변화가 생기지 않으려면은 반대 방향으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급속하게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조그맣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놓으면요, 이렇게 홈을 파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멈추는 게 잘 멈추질 않아요. 이게 계속 잘 움직여요. 그거는 얘는 이렇게, 이거 색깔이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맴돌이 전류가 조그맣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는 조그만 자석이 되는 거고, 얘는 큰 자석이, 왼쪽은 큰 자석, 센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잘 멈추고 오른쪽은 잘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아까 그 자이로 드롭하고 요거는 대면 수업할 때 내가 직접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들 다른 얘기도 살짝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지금 요 남은 부분은 뭐 계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내용 설명한 거니까 요것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